오늘은 프랑스의 3대 미술관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을 좀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프랑스의 3대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그리고 퐁피드 센터를 지칭하죠. 루브르가 고전, 오르세가 근대, 퐁피두가 현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르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의 작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장된 곳으로 유명해서 관광 가면 꼭 가보게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VR 투어로 좀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맵을 잠깐 보여드리면 크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람 순서는 매표하고 입구로 들어가서 0층 먼저 보시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5층에 도착해서 5층을 보시고 내려와서 2층까지 보면은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층 공간 딱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쪽에 고전적인 미술, 이쪽에 뭐 밀레의 만종이나 쿠르베 작품 같은 거 쭉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쿠르베 대표작의 상설전시물로 늘 제일 큰 거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 라인 뒤로 가면은 후기 인상파 작품이나 이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그렸던 예술가들 작품이 좀 같이 소개되고,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올라가시면은 2층이 아니라 5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보통 제일 인기 많은 공간이죠. 전성기 인상파 대가들 이쪽에서 조금 이어지다가 여기를 다 보고 끝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2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고갱하고 고흐 작품이 메인으로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외에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좀 같이 이어지면서 이 뒤쪽으로 보통 좀 기획전이 같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까지 오시면 그 유명한 로댕의 지옥의 문 석고 원본까지 볼 수 있다. 오늘은 저희는 제일 인기 많은 5층 전시장 이 공간을 VR 투어로 만날 거다. 자, 그럼 오르세 미술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공간이 0층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올라왔을 때 만나게 된 5층에 시계탑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가면 여기 빛이 빡 들어와가지고 후광 비치면서 딱 서 있으면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공간입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인상파 예술가들이 소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막 미술사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단 여러분하고 같이 구경 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즐기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막 이게 뭐 몇 년도 누구 작품이고 이런 것까지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그림의 풍이면은 누구 그림 같은데? 뭐 초기작 같네? 후기작 같네? 이 정도만 사실 구분할 수 있어도 미술관이 훨씬 즐거워지기 때문에 좀 저도 여러분 모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구경 왔다라는 느낌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쪽에 보이는 건 모네 초기작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요때가 이제 부인이었던 카미오를 만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인 인생에선 제일 행복한 시기였지만 요거 그릴 무렵 이제 1870년 보불 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하고 힘을 합쳐서 전시를 열게 되면서 그때 내놓은 인상해돋이란 작품이 큰 이슈가 되면서 인상파란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소개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은 사실 인상파란 이름을 갖기 이전의 모네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표현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의 모네 작품에 비해서 터치가 후기 작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두껍다, 아직은 좀 거칠다 라는 느낌을 아마 실제로 보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더불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작품이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마네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마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요 여인이 마네의 썸녀이자 또 다른 인상파의 대가 중 한 명으로 소개되는 베르트 모리조란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마네의 작품의 특성은 고전 예술가들 그림에 비해서 어둠이나 강한 색들을 좀 많이 써서 인물들을 더 부각시키는, 사실 요 깊이를 더 보여주려고 하려면 그라데이션 색감 보여주고 공간에 뭐 투시 공간도 더 깊게 보여주고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훨씬 현대적인 느낌으로 파리지앵들의 모습을 그냥 본인만의 관점으로 과감하게 표현했던 마네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방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꼭 봐야 되는 작품은 요거죠. 자, 이 작품이 마네가 인상파의 아버지란 타이틀을 갖게 만들어준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란 작품인데요. 많이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포인트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품이 출품됐을 때 0층 1번 방에 있는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같이 출품이 됐었는데 둘 다 누드화였지만 카바넬의 작품은
여신을 그렸고 그 여신마저도 화면 밖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좀 쑥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지금 만해의 작품 속 여인은 일단 여신도 아닌 여인을 그린 건데, 이 여인은 쑥스러워하는 거 하나 없이 화면 밖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죠. 심지어는 앞에 옷을 입고 있는 다른 남성 두 명이 있는데도, 바라보면서 훑어보고 있는데도 쑥스러워하는 느낌이 전혀 없죠. 자세히 보면 여성이 벗어놓은 옷과 더불어 이렇게 쏟아져 있는 바구니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다 벗겨놓고 무슨 짓거리를 했겠는가, 이런 걸 좀 은유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죠. 이게 당시 파리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지만 귀족이나 고상한 사람들 입장에선 굳이 보여주거나 내놓기 싫은 이야기였겠죠. 당시 평단하고 오히려 대중들한텐 뭐 외설적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좀 진보적인 젊은 후배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뭐 권력지향적인 특정 누군가를 위한 미술이라기보다는 좀 과감하고 새로운 미술을 시도해보자 라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 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꼭 봐야 되는 작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요거만큼은 꼭 기억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한번 주변에 인상파의 이쪽이 이제 인상파 시작점 시기에 있었던 화가라서 마네, 모네 뭐 요 정도까지는 사실 좀 인상파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요쪽 라인은 인상파라고 하기엔 오히려 좀 사실주의에 가까운 교두보에 위치한 마네를 포함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보통 좀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습하고 가셨을 때 분명 걸린 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이런 어찌 보면 국보급에 해당하는 작품은 보통 늘 한결같이 여기 걸려 있는데,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작품은 타국에서 전시할 때 대여해주는 경우들이나 혹은 워낙 소장품이 많은 공간이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공간은 이제 인상파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으로 주로 좀 모네 연구작들, 모네나 시슬레 같은 당대의 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사실 이 작품도 다른 게 걸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네의 전성기 작품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을 건데, 부인이었던 카미오하고 아들 장이 태어나서 야외에서 이 사람이 마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마네는 시대의 인상에 더 집중을 했다면 모네 같은 경우에는 빛의 인상에 더 집중하면서 당시에 어찌 보면 자연의 풍경과 더불어 파리지앵들의 삶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었던 모네의 특성을 좀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어찌 보면 인상파의 전성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다양한 대가들이 소개될 건데요. 언뜻 딱 보시면은 이 작품이 아까 작품에서 이름을 소개해드렸었던 인상파의 대가이자 만해의 썸녀로도 소개되는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입니다. 당시에 여성 화가로서 여성이 미술계에서 전업 작가, 예술가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모리조는 예술가로서의 확고한 본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당대로서는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여성의 삶이나 일상의 풍경들을 잘 담아냈던 작가로 소개되고요. 옆쪽이 인상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제나 느낌만 봐도 누구 건지 아시겠죠? 이쪽이 이제 마네의 동료이자 무희의 화가라고도 소개되는 에드가 드가의 작품들이 좀 이렇게 쭉 걸려 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데 딱 봤을 때 좀 더 약간 여성의 시점으로 아이와 함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많이 그리는 것 같다 하면 좀 모리조의 느낌이 난다면, 좀 더 강한 색채로 약간 남성의 시선으로 묘사하는 여성의 이미지나 혹은 음악이나 이렇게 무희의 모습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싶으면 드가의 작품이라고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나름의 인상파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옆쪽에 드가의 소녀상 혹은 뭐 리틀 댄서라고 불리우는 조각이 소개될 건데요. 특징적인 지점은 조각에 실제 드레스를 입혀놨다란 지점인 거죠. 이런 당대로선 파격적이었던 행보, 시도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인상파 화가들 작품들이 쭉 소개될 건데, 여기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입니다. 요게 마네의 제비꽃 여인 베르트 모리조란 작품인데요. 마네가 그린 앞서 그 모리조란 예술가의 초상화고요. 둘이 제가 썸남 썸녀 사이라고 언뜻 말씀드렸는데, 모리조가 마네에 의해서 인상파 동료들하고 교류하며 예술을 하게 되고요.
사랑에 빠졌었는데 마네가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게 나름 집안 사정이 있었답니다. 집안에 가정부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예측되는 건 설은 만에 아버님하고 이 여인 사이에 아이가 생겼던 것 같은데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마네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그냥 공표하면서 여인과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썸 타고 있었던 모리조가 벙 찌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마네 곁에 있고 싶었던 모리조가 마네의 동생이었던 외잼 마네와 결혼해 또 함께 살게 되면서 이들이 계속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상황이 됐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아예 소개가 다 될 겁니다. 그 영화 제목과 더불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작품이 바로 이 초상화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 한번 보시고 작품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작품들이 참 많죠. 여기도 언뜻 보셔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드가의 압생트란 작품인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르누아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술 좋아하는 여인,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등장했던 이 모델의 이미지도 그대로 볼 수 있고, 이 방에서 딱 들어오시면은 일단 옆쪽으로는 인상파의 후원자였다가 이제 인상파 화가로도 활동하게 되는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작품들이 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옆으로 이어서는 이제 모네 완전 절정기 작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생 라자르역이라는 이 작품 시리즈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산업혁명 시대의 증기기차가 달리는 모습에 큰 관심을 갖게 된 모네가 이 역에 가서 내가 이거 그릴 테니까 기차 좀 잠깐 멈춰놓고 증기 좀 뿜어져 나오게 해달라 라고 요청해서 그 순간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인데요. 과거 고전 그림은 깔끔하게 다 떨어지게 그리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빛과 속도감을 중시했었던 모네는 그 순간에 빛이 스며드는 이미지나 증기가 껴있는 이 뿌연, 오히려 형태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그 자연의 모습을 표현해냈던 작품으로 모네를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로 소개되는 이 작품도 전시장 가면은 이것도 시리즈가 여러 작품이 있는데 시리즈 중 하나는 보통 늘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가도 절대 변하지 않게 상설 전시물로 소개되는 작품이 여기 소개되는 르누아르의 물랭드라 갈라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실제로 이 시대의 파리지앵들이 지내는 그 행복한 파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도 빛 표현이 굉장하죠. 여기 중간중간 빛이 스며드는 얼룩덜룩한 이런 표현들, 이것도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진짜 지금 빛이 스며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색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르누아르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서로 막 섞이는 시선들이 재미있다고 했죠. 이 둘이 시선을 이렇게 썸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이 여인 막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요 사이로도 막 시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사람은 왜 이 남자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시선들이 얽히고 설키는 행복한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당시에 파리지앵들은 이랬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그리는 게 르누아르죠. 모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모네는 인간보다는 그 풍경과 자연의 빛 자체 표현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면 르누아르도 똑같이 빛을 잘 표현하고 물론 자연도 종종 그렸지만 인간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르누아르이기 때문에 작품 딱 봤을 때 좀 더 약간 흰색을 머금은 듯한 빛을 머금은 듯한 파스텔 톤의 빛이 돋보이는 풍경이 많다 하면 모네 쪽으로 보시면 보통 타율이 높고요. 좀 더 원색적이고 채도가 높고 인간을 많이 그렸네 라는 생각이 들면 르누아르라고 찍어보면 보통 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세 미술관 갔을 때 딱 보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네 것 같아, 르누아르 것 같은데, 표현 좋네 하고 이렇게 찾을 수만 있어도 미술관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VR 갤러리의 장점은 아쉽게 말씀드린 화질은 떨어지지만 실제로 오르세 가면은 오픈하자마자 일로 뛰어가지 않는 이상 워낙 이렇게 유명한 상설 전시물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가까이서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은 막 뒤에서 사진 찍는다고 눈치 주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서 자세히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뭐 화질은 좀 떨어져도 이렇게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서 VR 갤러리로 즐겨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겠죠. 자, 이쪽에 또 있는 이 드가의 작품 지나쳐서 가시면은 이쪽은 이제 마네를 포함한 인상파 교두보에 위치한 작가들 작품이 좀 보니까 소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걸려있는 작품이 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좀 차이가 있고, 중간에 이 조각이 소개되는, 이 시기에 조각이 소개되는 방을 건너서 지나가면 역시나 전면에는 르누아르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골의 춤이란 작품하고 도시의 춤이란 작품이 좀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당시에 똑같이 파티를 하지만 이렇게 고상하게 즐기는 좀 더 귀족적인 파티의 모습하고 이렇게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서민의 파티의 모습이 당대 시대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이 르누아르의 작품이 여기 소개가 되고요. 지금 언뜻 보시면 왼쪽 라인은 딱 봐도 이건 색감이 모네 라인 같죠? 모네 작품이 있을 거고요. 보시다 보면은 모네하고 색 굉장히 흡사하게 쓰는 인상파 화가가 알프레드 시슬레란 예술가가 있습니다. 근데 모네보다 약간 좀 더 파스텔 톤이 많다고 할까요? 그리고 모네는 조금 더 짧고 거친 터치들이 눈에 많이 띈다면 좀 더 펴서 바르는 터치가 많이 눈에 띄는 게 시슬레 작품이라서 직접 가서 보셨을 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여러분 한번 찍어보셨을 때 누구 작품 같으세요? 딱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채도는 높은데 빛 같은 거 많이 머금고 있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뭔가 인물 중심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다라면 르누아르로 찍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맞죠? 르누아르 작품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자, 이쪽도 다 언뜻 맞네요. 다 이쪽이 다 르누아르 작품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건 르누아르네. 근데 뭐 이건 보면 똑같이 인간이 그려져 있지만 좀 더 상대적으로 채도 높은 이런 색보다는 훨씬 좀 파스텔 톤이 많이 써져 있는 요런 인물이다 싶으면은 요거는 모네 작품이라고 찍으면 되죠. 이건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워낙 유명한 모네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보러 딱 갔을 때 같은 인상파 화가더라도 이런 표현의 차이로 같은 인상파지만 어떤 색을 더 많이 썼고 어떤 느낌이 있구나 요걸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애호가가 됐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음 방으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도 그 외 인상파 화가가 좀 소개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이쪽이 좀 유명한 라인이네요. 보면은 이쪽은 이제 인상파를 넘어서 후기 인상파 그리고 완전 근대 미술의 시작점을 열어주게 되는 세잔의 작품이 소개되는데요. 이것도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강렬한 자연의 초록 빛깔과 더불어 뭔가 투시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시점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 그리고 특히 사과 이렇게 많이 그렸고 카드놀이 하는 사람까지 그렸는데 옆에 보니까 말년에 그렸던 목욕하는 인물 시리즈까지 있네 라는 판단이 섰다면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다 세잔의 작품이네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기존의 인상파 화가들하고 다른 지점은 인상파 화가들하고 같이 전시도 하고 그들과 동료이긴 했었지만 이 사람은 빛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 눈으로 인간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의 투시점 안에서 이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요게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든 아니면 이렇게 좁아지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투시점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인간이 두 눈으로 관찰한 어찌 보면 삐뚤빼뚤한 시선을 세상에 제시해줬던 게 세잔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작품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요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일단 이 작품들은 딱 보셨을 때 모네처럼 빛이 굉장히 화사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터치가 훨씬 잘게 점점점점 찍는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렸었던 세상 착한 남자 카미오 피사로를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 피사로의 작품이죠. 피사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른 인상파 화가보다 보통 10살 정도는 많았던, 평균치로 따져도 10살 이상 많았던 그 중에서 형님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했을 때 그 연구까지 같이 섭렵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시도했던 게 피사로이기 때문에 뭔가 기존 인상파보다 빛에 대한 훨씬 더 광학적인 접근의 표현법을 더 보여주고 있구나 싶으면은 피사로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저는 이건 사실 알프레드 시슬레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모네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 시슬레라고 써있죠. 요게 시슬레 작품입니다. 딱 보시면 모네하고 좀 색이나 표현법이 되게 닮아 있는 지점이 있죠. 근데 이게 둘이 실제로 친구였고
돈독한 사이였고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닮아있는 지점이 있는데 전성기 시절의 작품들 유심히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보시다 보면은 모네는 점점 더 그 빛에 대한 표현이 강렬해진다면 시슬레는 그 빛 표현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평온한 색감, 파스텔 톤의 색감들이 점점 더 돋보이게 표현되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분하기 힘들더라도 모네하고 시슬레의 닮은 지점 막상 가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시슬레 터치가 좀 더 펴서 바르는 느낌이 있고 모네 터치가 좀 더 빠르게 쳐올리는 것들이 있구나. 요런 거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개해드릴 공간에서 마지막 방에 가시면 이건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화사한 색인데 인물 많이 그렸네 하면은 이제 르누아르 찍으면 되죠. 특히 이렇게 말년에 가면서 르누아르는 인상파에서 오히려 약간 벗어나서 고전적인 주제와 양식을 나름 인상파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이런 목욕하는 여인 시리즈도 그렸었기 때문에 여긴 이제 인상파, 르누아르의 후기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소개되는 이 피아노를 치는 소녀,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었죠.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오르세 미술관전이 있었을 때 오르세 측에서 빌려줬던 작품이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들이 갔을 때 늘 똑같이 걸려 있지 않을 겁니다. 늘 다른 작품들이 걸려 있을 거라서 내가 갔을 땐 어떤 작품이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모네의 지금 연작 시리즈가 소개되는데 루앙 대성당 연작은 갈 때마다 보통 3점, 4점 혹은 이렇게 2점 정도까지는 늘 걸어놨을 겁니다. 똑같은 공간이 계절이나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 색감, 다른 느낌으로 보일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모네의 이 빛에 대한 연구를 이쪽 연작 공간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보통 모네 하면 제일 열광하게 되는 수련 시리즈의 작품들도 있죠. 이것도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좀 더 모네가 백내장을 앓게 되면서 시력을 잃어가게 되죠. 그 시기에 표현했던 색감의 작품들 혹은 전성기의 이 수련 작품들도 비교하면서 같이 볼 수 있게 보통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색이 화사하고 따뜻한 시기가 이제 훨씬 시력이 괜찮았을 때고 점점 적색기, 이 붉은색이나 푸른색 조가 더 강하게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시점이 점점 말년으로 가는 시기라서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오르세에 소장되어 있는 모네 작품 중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제일 좋았던 작품 중 하나가 모네가 이제 카미유라는 그 본인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린 카미유의 임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갔을 땐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 첫 번째로 딱 붙어 있었는데 아쉽게 그게 없네요. 그게 진짜 모네가 얼마나 빠르게 그렸는지 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인데 내가 좋아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거 보려고 다시 갔을 때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장점으로 생각하면 갈 때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상파 작품들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서 감안하고 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여기 걸려 있었던 작품은 점 찍으면서 미술하는 그 쇠라의 서커스란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기 인상파 그리고 신 인상파까지 보여주면서 인상파가 이렇게 완성되었다를 보여주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흐 고갱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후기 인상파의 끝 지점까지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작품은 뭔가 사람의 표현이나 풀의 색이나 이런 이미지를 봤을 때 이건 앙리 루소 그림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술사조에도 속하지 않고 아마추어 예술가로 시작해서 자신만의 상상의 풍경들을 표현해낸 예술가라고 소개되는데 지금 이 VR을 만들 때는 이 작가의 작품을 여기 하나 배치를 해준 것 같네요. 이렇게 갈 때마다 좀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오르세 미술관이고요. 이 통로에서 바깥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리의 풍경을 즐길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시계탑 공간, 카페 캄파나란 공간이 있고 여기 가시면 이제 여기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커 보이지만 관람객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라서 여기 한 점심시간 무렵 11시 반 12시쯤 되면은 계속 줄 서 있어서 이쪽은 워낙 또 식사를 천천히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일정 빠듯하신 분들은 시간 소모가 클 겁니다. 근데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일찍이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가서 식사하면서 사진 찍고 하시기엔 예쁜 공간이니까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면서 좀 쉰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간을 지나가면은 이제 후기 인상파 작품 소개되는 공간들이 좀 있고 거길 쭉 돌아 다시 나와서 이쪽 옆에 있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은 이제 2층에
고흐하고 고갱작품 중심의 전시관이 좀 있을 건데요. 아쉽게도 VR은 여기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성기 인상파 작품 오르세 미술관 가면 제일 인기 있는 5층 메인 전시장 공간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VR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 중에 너무 저품질인 곳은 피하고 있고요. 이 오르세 정도로만 돼 있어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종종 미술관 투어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보면 괜찮을 만한 전시 공간 VR 투어로 인사드리길 약속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